옛날 옛적 숙종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 과거를 앞둔 초여름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 한 선비가 외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그곳에서 선비는 평생을 바꿀 만남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주막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숙종대왕이 다스리시던 시절, 과거를 앞둔 초여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남쪽 관도에는 급제의 꿈을 품은 선비들로 길이 메워져 있었지요. 온 나라의 선비들이 1년에 한 번뿐인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 듯 쏟아지는 폭우에 산길은 끊기고 냇물은 범람하여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천둥은 하늘을 가르고 번개는 어둠을 찢었지요. 민심은 팍팍했고 주막마다 선비들이 넘쳐났습니다. 값은 평소의 3배로 뛰었고 주막 주인들은 선비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선비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외딴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막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그의 갓을 두드렸지요. 선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주막은 관도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있었고 사람의 발길이 뜸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점점 더 거세게 쏟아졌고 선비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지요. 운명처럼 그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스한 아궁이, 불기운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도윤이었습니다. 남쪽 어느 고을의 향반 집안 출신이었으나 집안은 벌써 오래전에 기울어 조상의 명성만 남은 처지였지요.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삼정승을 지낸 명문가였으나 아버지 때에 이르러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28의 나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3번이나 과거에 낙방했지요. 매번 그는 좋다는 평을 들었으나 급제자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곧고 고지식한 성품을 지녔으나 마음이 여렸습니다. 글 앞에서는 늘 자신을 의심했지요. 내 글이 과연 급제할 만한가? 시험관께서 내 뜻을 알아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홀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은 도윤 하나뿐이었지요. 그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날도 도윤은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지고 비에 젖은 채 주막문을 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읽고 또 읽은 경전들과 필사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스한 아궁이, 불기운이 그를 맞이했지요. 도윤은 젖은 옷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막을 홀로 지키는 이는 월선이라는 젊은 주모였습니다. 30 언저리로 보이는 그녀는 검소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그 자태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에는 세상 물정이 고여 있었지요. 월선은 사내들과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듯 했습니다. 술을 권하지도 않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러나 도윤에게만은 유독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비님,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신가요? 월선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젖은 갓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지요. 그러하오. 하오나 이 비에 길이 막혀 발이 묶였소이다. 하늘이 선비님을 이곳에 머물게 하나 봅니다. 월선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 말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지요. 방 하나 내어주시겠소? 예, 마침 빈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따뜻한 방이지요. 월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윤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깨끗했고 아궁이에서 올라온 온기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잠시 쉬십시오. 곧 저녁을 가져오겠습니다. 월선이 물러가자 도윤은 홀로 방 안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도윤은 하룻밤만 묵을 생각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주막에는 손님이 없었지요. 다른 선비들은 모두 큰 주막으로 몰려갔고 이곳은 외진 탓에 찾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등잔불 아래 주막에는 도윤과 월선 둘만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월선은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나물 몇 가지를 소반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음식은 소박했으나 정갈하고 맛이 좋았지요. 주모, 이 주막에는 손님이 별로 없는 듯하오. 예, 길이 외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곳을 찾아오시지요. 월선은 도윤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놀림이 우아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천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과거 길에는 잠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긴장이 풀리면 정신도 흐려지지요. 월선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과거장에 가면 밤잠을 설치는 선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해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주모께서는 선비들을 많이 보셨나 보. 예, 해마다 이맘때면 이 길이 북적이지요. 저는 그저 보고 듣기만 했을 뿐입니다. 월선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으나 그녀는 입을 다물었지요. 도윤은 그녀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거세게 쏟아졌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술기운에 취한 떠돌이 장정 하나가 주막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월선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고 장정은 비틀거리며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주막 사람 팔자 바꾼다는 소문이 있지. 허허. 주모, 술이나 한 잔 주시오. 도윤은 웃어 넘기려 했으나 월선의 눈길이 잠시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정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지요. 여기서 하룻밤 묵고 급제한 선비가 있다더군. 뭐, 나 같은 놈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신기한 일이지. 월선은 냉정하게 장정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장정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도윤은 홀로 남아 그 말을 곱씹었지요. 팔자를 바꾼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월선이 돌아오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모, 방금 그 사람 말이 사실이요? 월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몇 년 전 한 선비가 이곳에 묵었습니다. 그는 낙담한 상태였지요. 그러나 하룻밤을 보낸 뒤 마음을 다잡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막 덕분이었겠소? 아닙니다. 그 선비 자신의 힘이었지요. 다만 이곳에서 무언가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월선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은 밤새 글을 읽을 생각이었습니다. 보따리에서 경전을 꺼내 펼치고 등불을 밝혔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으려 했지요. 그러나 월선이 작은 술병과 잔을 들고 왔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주모,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소. 내일부터 다시 길을 가야 하오. 정신을 흐리면 안 되지요. 월선은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약술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지요. 한 잔만 드십시오. 긴장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유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온몸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약초의 향이 코끝을 스쳤고 따뜻함이 배 속에서 퍼져나갔지요. 월선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왜 과거를 보십니까? 도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요. 조상의 명예를 되찾고 병든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도리이지요.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묻고 싶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선비님 자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도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늘 집안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조상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소. 그 한 잔의 술이 도윤의 마음 문을 조금씩 열어놓았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월선은 도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사주를 여쭤봐도 될까요? 관상을 조금 볼 줄 압니다. 도윤은 약간 당황했으나 생년월일씨를 말했습니다. 월선은 손가락으로 허공에 무언가를 그리더니 오랫동안 도윤의 얼굴을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글은 이미 갖추셨으나 밤을 넘길 담은 아직이네요. 도윤은 그 말에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무슨 뜻이요? 글재주는 충분하십니다. 아마도 시험관들께서도 선비님의 글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필요한 것은 글만이 아니지요. 월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비님께서는 늘 자신을 의심하십니다. 그 의심이 선비님의 글을 흔들리게 만들지요. 월선의 말은 마치 도윤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듯 정확했습니다. 도윤은 지난 몇 년간 과거의 낙방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지요. 글은 늘 좋다는 평을 들었으나 시험장에만 들어가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모께서는 어찌 그리 잘 아시오?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듯하오. 저도 한때는 제 길을 찾으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월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가 결코 평범한 주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등불이 깜빡였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요. 월선이 물러간 뒤 도윤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말과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밤을 넘길 담이 아직 없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급제할 수 있을까? 내 글이 과연 인정받을까? 그동안 억눌렀던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3번이나 낙방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매번 시험장을 나올 때마다 느꼈던 좌절감, 아버지의 실망한 눈빛,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도유는 촛불을 끄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처마를 두드렸지요. 문득 월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 깊은 눈빛, 손끝에서 느껴지던 따스함. 그녀가 술잔을 건넬 때 스쳤던 손가락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도유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몸이거늘. 어찌 마음이 이리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월선이라는 여인은 도윤이 지금껏 만난 그 어떤 여인과도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있었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함이 있었지요. 도윤은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이 일어나자 월선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도윤은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을 설쳤소이다. 주모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말이오. 월선은 잔잔하게 웃으며 밥상을 도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소박한 아침이었으나 따뜻한 죽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도윤이 밥을 먹는 동안 월선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습니다. 선비님, 이번 과거는 예년과 다를 것입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요? 글보다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험관들이 원하는 것은 경전을 외운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지요. 도윤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시험의 공정함을 의심하게 되었지요. 주모께서는 어찌 그런 것까지 아시오? 과거 시험의 내용을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월선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지요. 제가 어찌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비님께서 이 말을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도윤은 불안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만약 월선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오? 이미 선비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요. 월선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으나 도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도윤은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길이 여전히 막혀 있었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도윤은 월선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월선과 도윤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비추었지요. 주모, 당신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홀로 주막을 지키고 계시오?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월선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한때 혼인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의 도령이었지요. 그는 과거에 급제하면 저와 혼례를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급제한 뒤 저를 잊었지요.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월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것이요?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비를 보며 진짜 사람과 가짜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지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칠애인지를. 둘은 어린 시절과 상처를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도유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야기를, 월서는 권세 있는 집안의 억압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꺼냈지요. 선비님께서는 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착해서 상처받기 쉬우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약점이요? 약점일 수도 강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짧은 순간 서로의 온기를 느꼈을 뿐이었지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등불은 더욱 낮게 타올랐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월서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방을 옮겨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습기가 차서 몸에 좋지 않습니다. 월선이 안내한 방은 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아궁이의 온기가 방 안 가득 퍼져 있었고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월선은 도윤을 방으로 안내한 뒤 문간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을 어찌 넘기느냐가 글보다 중요합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월선의 눈빛에는 시험하는 듯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주모, 무슨 뜻이오? 월선은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와 도윤과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마음이 약하십니다. 유혹 앞에서 쉽게 흔들리시지요. 그러나 진정한 선비라면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주모를 욕망하지 않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선비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저도 선비님께 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월선의 솔직한 고백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험을 하시오? 선비님께서 진정한 선비인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니까요. 월선은 그 말을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홀로 방에 남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마음 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월선에 대한 그리움과 욕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켰지요. 그러나 도윤은 끝내 욕망을 눌렀습니다. 나는 선비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글도 소용없다. 월선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다. 도윤은 밤새 책을 읽으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요. 새벽녘 월선은 도윤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월선은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펼쳐보았지요. 종이에는 글이 없었습니다. 단 한 문장만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묻는 글에는 사람으로 답하라. 도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모, 이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시험장에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오? 사람을 묻는 글이라니.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선비님께서 시험장에서 직접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힘이 되지요. 월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 종이를 소중히 품에 넣었지요. 그날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고 길도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유는 주막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주모, 은혜를 잊지 않겠소. 급제하면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소이다. 월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것이고, 없다면 이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선비님의 앞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유는 뒤돌아보며 주막을 떠났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보았지요. 월서는 처마 아래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으나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둘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 도유는 월선이 준 종이를 품에서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사람을 묻는 글에는 사람으로 답하라. 도유는 걸으며 그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경전과 글에만 매달려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의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관이 원하는 답을 맞히는 것에만 집중해 왔던 것이지요. 나는 왜 과거를 보는가? 정말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도유는 처음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월선과의 대화,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과 지혜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지요. 글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나 자신이 부끄럽구나. 책 속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백성을 보았어야 했는데. 도유는 길가의 백성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 짐을 나르는 상인들, 곤줄인 아이들. 그들의 삶이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백성이로구나. 도유는 비로소 두려움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떨어지면 어떻고 급제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선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월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사람을 보라고, 마음을 보라고. 도유는 다시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마음으로 쓰리라. 경전의 말이 아니라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쓰리라.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졌고 마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과거 시험장 도유는 수천 명의 선비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장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선비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책을 읽거나 입술을 달싹이며 경전을 외우고 있었지요. 시험관들이 들어오고 시험 문제가 공개되었습니다. 도유는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해석하는 문제는 한두 문제에 불과했고 대신 논술 문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논술이었지요. 백성이 굶주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논하라. 수재와 한재가 빈번한데 관리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면 어찌 바로잡을 것인가? 도유는 월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글보다 사람을 보게 될 것이라던 그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지요. 주변의 선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경전만 달달 외운 이들은 현실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시험 후반부에 면대면 문답이 추가된다는 공지였습니다. 시험관들이 직접 선비들을 불러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평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월선이 말한 것이로구나. 사람을 본다는 것이. 도유는 긴장했으나 동시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글재주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시험관들은 글보다 태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백성을 생각하는지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험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도윤에게 나이 지긋한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논술에서 백성을 굶기지 않으려면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하겠는가? 도윤은 암기한 경전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 질문에 맞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원론적인 이야기만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어찌하면 좋을까? 경전에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데. 도윤은 순간 막혔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유창하게 경전을 인용하며 답했는데 도윤은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답하지 못하는가? 그대가 쓴 글이 아니더냐? 도윤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또 낙방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월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 종이의 문장이 생각났지요. 사람을 묻는 글에는 사람으로 답하라. 그렇다. 경전의 답이 아니라 사람의 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말하라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마, 소생은 경전의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관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소생의 고향에서는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절반은 지주에게 빼앗깁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지요. 경전에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 했으나 실제로는 백성이 가장 천대받고 있습니다. 시험관들은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생은 생각합니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 먼저 관리들이 백성의 고통을 직접 보고 느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윤은 월선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마마, 소생은 생각합니다. 관리가 되는 것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거라. 소생은 한양으로 오는 길에 한 주막에서 묵었습니다. 그곳 주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글보다 사람을 보라고 말이지요.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월선과의 만남, 그녀가 준 가르침,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진심으로 말했지요. 소생은 이제 압니다. 백성을 굶기지 않는 법은 경전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발로 뛰며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관리가 되면 무엇을 하겠는가? 소생은 1년에 한 번씩 직접 마을을 돌며 백성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에 고통받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시험관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좋다. 물러가거라. 도윤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의 가슴은 뛰었으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심을 말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선비들이 경전을 인용하며 화려한 말을 늘어놓는 동안 도윤은 오직 자신의 경험과 진심만을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방에 합격자 명단이 붙었습니다.
도유는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확인했지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으나 당당히 급제한 것이었습니다. 도유는 기쁨에 겨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그러나 도윤의 마음 한편에는 월선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급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윤은 곧바로 주막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월선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녀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주막이 있던 곳을 찾아갔지요. 그러나 주막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곳에는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도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주막이 있지 않았소?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주막이라니요? 이곳은 10년 넘게 빈터였습니다. 원래 주막이 있었으나 오래전에 불이 나서 타버렸지요. 도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막이 있었고 월선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꿈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귀신이었단 말인가? 도유는 품에서 월선이 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글씨도 선명했습니다. 꿈이 아니다. 분명 실제했던 일이다. 도유는 혼란스러웠으나 월선이 어떤 존재였든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도윤은 주막이 있던 자리에 절을 올렸습니다. 주모, 은혜를 잊지 않겠소.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기를 바라오.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도유는 그것이 월선의 대답인 듯 느껴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유는 한양의 한 관청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일에 헌신했고 주변의 인정을 받았지요. 그는 1년에 한 번씩 직접 마을을 돌며 백성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렸습니다. 어느 날 도유는 상급 관청의 대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대감은 이조판서로 인사를 담당하는 높은 관직이었지요. 그곳에서 도유는 한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월선이었습니다. 도유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월선도 도윤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으나 곧 잔잔한 미소를 지었지요. 선비님, 오랜만입니다. 도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월선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대감의 부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부인이요. 내조를 잘하는 현명한 사람이지. 예전에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일을 도왔다오. 도유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막의 주모였던 월선이 어찌 대감의 부인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주막은 왜 사라진 것일까요? 자리가 끝난 뒤 월선이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선비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둘은 한적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월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모, 아니 부인.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주막은 어찌 된 것이오? 월선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주막은 잠시 숨은 자리였을 뿐입니다. 저는 원래 권문세가의 딸이었습니다. 도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월선은 계속 말했지요. 제 아버지는 과거 시험의 패단을 걱정하셨습니다.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셨지요. 그래서 비밀리에 선비들을 시험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도유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19챕터 갈등의 해소 847자 월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막을 차려 선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인품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진짜 선비와 가짜 선비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유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단 말이오? 저와의 대화도, 그 따뜻함도. 월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시험이었으나 선비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제가 만난 수많은 선비 중에서 가장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역시 선비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비란 무엇인지, 진심이란 무엇인지를 말이지요. 그래서 선비님께 그 종이를 드렸습니다. 월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비님이 과거에 급제하신 뒤 저는 제 임무를 마쳤습니다. 주막을 철거했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집안에 시집 왔지요. 도유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월선을 다시 만나 반가웠으나 그녀가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라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부인, 저는 월선은 도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선비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선비님께서 배우신 것, 깨달으신 것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비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선물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선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짧았으나 그 가르침은 평생 남을 것이었지요. 감사하오, 부인. 당신 덕분에 제가 진짜 선비가 될 수 있었소.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도유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날 밤을 잊지 않았지요. 월선이 준 가르침은 그의 삶 전체를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유는 젊은 선비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선비는 과거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글은 잘 쓰나 마음이 약합니다. 과연 급제할 수 있을까요? 도유는 그 선비의 모습에서 옛날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도유는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네. 자네는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가?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잃지 말게나. 과거는 급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기 위한 관문이라네. 도유는 그 선비에게 월선이 준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묻는 글에는 사람으로 답하라. 밤이 되어 도유는 홀로 등잔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을 볼 때마다 월선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녀와의 짧은 만남, 그 밤의 대화, 따스했던 온기. 모든 것이 꿈 같았으나 그것은 분명 실제했던 일이었습니다. 도유는 다시는 그날 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월선과의 인연은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 사람을 향해야 함을,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함을, 진심으로 백성을 헤아려야 함을 도유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끝났으나 인연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이 켜질 때마다 도유는 월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그녀는 도윤에게 단순히 과거 급제의 비법을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선비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번의 만남이
평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도윤에게 월서는 그러한 존재였지요. 짧은 만남이었으나 그 가르침은 평생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러한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러한 스승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